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재명이는 선거 지원 유세를 못 가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 출석하면서 이제 또 정권을 제2의 심판을 해달라, 제2의 심판, 이런 이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법정에서도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이제 검찰 측 정인으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서 또 4번 반, 현재 잡힌 것만 7번 반 정인, 7일, 이것만 해도 2달 걸릴 거예요. 참 재판이 엄청 지연될 겁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이제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폭탄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은 이제 정인 나와가지고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허위가 있으면 이제 위정으로 처벌될 겁니다. 허위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확실합니다. 일단 이제 유동규 씨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제 대장동 일당하고 최하 이제 1,000억 원 대선에 필요하니 이거를 이게 저수지에 보관해 두겠다. 이 내용을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정영학 녹취록부터 정밀하게 제가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법정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만배하고 최윤길 의장 수원의 재판을 제가 몇 년 했기 때문에 다 녹취가 재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취록을 아마 다 들어본 방송 패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말고는. 제가 이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정의학 녹취록을 제가 정밀 분석을 해보고 유동규 씨 증언하고 이게 맞춰보니까 이 천화동이 1호에 428억 있잖아요. 계산한 과정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재명의 돈이 저는 확실하다. 이걸 이게 제가 자세한 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동규 씨 정언을 좀 소개하면요. 유동규 씨는 이제 뭐라고 어제 정언하느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이제 1,000억 정도 돈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 이제 대장동에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노후 자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정언했느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공모 지침서라고 있죠. 대장동 사업하려면 공모 지침서가 나가야 되잖아요. 공모 지침서가 이제 2014년 12월인가 2015년 1월인가 한 연말쯤에 2014년 말쯤에 대장동의 공모 지침서가 나가기 전에 다 짜고 친 거니까 지침서를 무조건 이게 김만배가 되도록 화천대유고 되도록 짜고 친 거죠. 성남의 뜰.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 전에 김만배 씨가 자기가 번 돈의 한 절반 정도를 주겠다, 로비로.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야기를 이제 유동규한테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바로 이제 그걸 누구한테? 바로 이제 정지상이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김용희한테도 보고했다. 왜? 김만배가 이렇게 돈을 주겠다더라. 이걸 정지상, 김용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 씨는 정진상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재판 거래할 때는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일 수는 없어요. 유동규 혼자 꿀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보관, 왜? 유동규는 그냥 본부장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제 이제 성남시가 다 인허가, 모든 거는 성남시가 하잖아요. 그런데 정지상하고 이재명이가 다 하는데 유동규 씨 혼자 돈을 꿀꺽 428억, 1,000억 할 수가 없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동규가 정지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지상 한데 시장님도 알고 있냐? 아니면 이제 내가 시장님까지 보고할까? 이렇게 유동규가 정지상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재명이 알고 있냐? 혹시 정지상이 보고 안 했으면 내가 보고할까? 이렇게 유동규 씨가 정지상한테 물어보니까 정지상이 근데 뭐라 했냐?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시장한테. 그렇죠. 이재명은 이게 돈 이야기는 직접 안 듣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예요. 돈 이야기는 이제 직접 네가 하지 마라. 정지상이가 유동규한테 이래가지고 유동규 씨가 한테 이재명이한테 직접 돈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런데 정지상이가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고 이재명이한테. 문제는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경기도에서 이제 비용할 때 변호사비가 좀 고민되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변호사비 구한다고 이게 좀 고민하니까 그때 유동규 씨가 이재명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김만배 씨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김만배한테 우리가 맡겨놓은 게 한 428억 있는데 뭘 변호사비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직접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끄떡끄떡 이러면서 이게 인정하다 별 대답이 없었다. 반박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결국요, 유동규 씨 증언에 하면 이제 정진상, 김용환 등에게 미리 말했고요. 김만배 씨가 이익금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그 과정, 정산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시기 놓습니다. 어떻게 쪼개고 쪼개서 428억으로 합의가 돼요. 뭐 떼고 해서. 그게 이제 천화동이 1호에 파킹된 428억. 이게 이재명의 선거 자금이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어제 정언을 유동규 씨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확실하냐? 제가 정의학 녹취록의 전체를 제가 다 정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실제 이제 천화동의 1호의 428억은요. 각각의 주장을 먼저 한번 보면요. 지금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제일 먼저 기소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428억은 유동규 거다. 이렇게 기소한 거예요. 유동규부터. 그러니까 428억은 유동규 돈이다. 이래서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검찰이 이 428억은 현재 정진상이까지 보고되기 때문에 받기로 정진상의 뇌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두 가지죠. 문재인 때 검찰은 유동규 개인 돈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정진상이한테 일단 약속대가 정진상이가 다 관리하니까 정진상이가 뇌물을 약속한 정진상의 돈이다. 아직까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428억을 뇌물로 아직 기소는 못했어요. 현재는 정진상까지만 기소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 말은 어떠냐? 김만배 씨는 말이 바뀌어요. 김만배 씨는 이제 옛날에는 그분 거라 그랬어요. 그분. 김만배 씨가 이제 그분이라고 높이는 거는 나이로 보면 이재명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게 이재명 거라고 했던 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말을 바꿔버려요. 지금은 이제 이거 내 돈이다. 김만배 씨가 이게 내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옛날에는 그분 거라 했다가 지금은 내 거다. 그 다음에 옛날 문재인 검찰은 유동규 거다. 근데 지금 검찰은 정진상 거다. 그 다음에 남욱이나 정영학 변호사는 전부 다 이게 유동규 씨나 이게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재명 돈이다. 이재명이 선거 자금이니까. 남욱이도 그래요. 정영학도 그래요. 이런 이제 상황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여기에 김만배 씨가 자기 돈이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지금 이게 428억 천화동 1호 내 거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428억을 이게 주의되는데 이재명 측에 그걸 이게 계산하는 공식이 아주 복잡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에 뭐 몇천억에서 어떻게 반 쪼개고 또 어떻게 세금 빼고 요래 엮고 옛날에 가져간 거 10억 빼고 요래가 428억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측에 줘야 될 돈이 428억이라는 공식이 녹취록에 수없이 나오고 메모가 나옵니다. 이게 김만배 돈이라면 굳이 428억을 줘야 될 이런 게 공식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근데 더 결정적인 증거는요. 결정적인 거는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 보면요. 이 돈을 이재명 측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유동규나 정지상이겠죠. 이재명 이름 안 쓰니까 그분. 이재명 이름은 근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돈을 성남시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하여튼 이쪽에 428억을 주기로는 이제 합의했는데 어떻게 줄까? 줄 방법이 없는 그걸 고민하는 게 대화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녹취록에. 정영학이가 회계사고 하니까 이게 이 돈을 어떻게 줄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428억을.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가 변호사니까 남욱 보고 야 네가 회사 하나 만들어서 뭐 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투자하는 식으로 주라.
이런 것부터 별의별 방법을 연구하는 게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녹취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의되느냐? 김만배가 자기 돈이면 줄 방법을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 금액도 계산할 필요 없죠. 이 두 개를 보면 김만배가 428억이 자기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일단 김만배의 바뀐 주장은 이렇게 배척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옛날에 검찰은, 문재인 때 검찰은 이게 유동규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유동규가 이게 개인적으로 428억, 1000억 가까이 가져간다? 유동규가 무슨 권한이 있죠? 대장동의 모든 공모 지침서나 선정 모든 게 권한은 정지상 이재명이한테 있잖아. 이재명이한테 정지상이가 다 하니까 그게 있잖아. 근데 유동규한테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줄까요? 유동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게 정진상이나 김용희도 김만배 씨가 친하거든요. 나무기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한테 한 428억 주면 이게 소문이 정진상이나 김용희한테 안 들어갈까요? 이 소문이 들어가면 이 사업을 이재명이가 대장도 사업 하도록 두겠습니까? 자기들한테 10원도 안 주고 유동규한테 428억 주면 그게 소문이 안 나고 김용희나 정진상이도 원래 잘하는데 그 업자들하고 그게 그럼 사업을 방해하게 할까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유동규 게 아니라는 게.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동규 씨도 좀 부끄러울지 몰라도 녹취해 보면요. 유동규 씨가 이제 김만배나 이 남욱 쪽에 야 내가 이게 급하게 나도 뭐 일하다 보면 돈을 좀 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나 정지상 이쪽에 정상인 이쪽에 전혀 모르게 아무도 몰라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너한테 돈 조금만 좀 도와주라. 이런 이제 녹취가 또 있습니다. 뭐 이게 유동규 씨 입장에 그럴 수 있죠. 그런 이게 녹취록에 있는 거니까 녹취록에 보면요. 유동규 씨가 이제 아무도 몰래 조금 이게 돈을 조금 만들어주라. 뭐 이런 그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이재명을 위해 쓰려고 이재명을 위해 쓰면 이런 만들 이유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이요 전부 다 이게 유동규 돈이라면요. 유동규 돈이라면 이게 그냥 왜 그렇게 달라고 할까요? 조금만 몰래. 자기 돈이면 당당하게 다 가져가면 되잖아. 아니 428억이 전부 이게 유동규 돈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놉니다. 이거는 이제 녹취록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거예요. 내가 크는데 좀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도 좀 크려면 본부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크는데 베팅을 좀 해야 될 때들이 있다. 그걸 좀 도와주라. 이거는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이 말은 2층이라는 게 이재명 정지상이죠. 항상 붙어 있으니까 성남시장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말고는 나무기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무기한테 금전을 좀 이렇게 요구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유동규가 428억이 전부 지 거라면 남욱 변호사한테 조금만 돈을 만들어줘라. 내가 크는데 베팅할 때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나 정지상이 성남시장 2층이 알아서는 안 된다.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네 말고 좀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말은 428억이 유동규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죠. 만약에 이게 유동규 거라면 당당하게 몇 억 빼달라면 되지. 왜 2층 몰래 빼달라 할까요? 그게 2층 돈이니까 428억이 2층 돈이니까 그거 말고 이게 조금만 도와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동규 거라는 이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꼬리 자르기는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이 돈은 이제 정진상, 김용까지는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진상까지 기소한 겁니다. 정진상까지 428억을. 근데 저는 이걸 이재명 돈으로 봅니다. 왜냐? 이재명이가 이제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돈 이야기는 직접 안 하지만 정진상이는 이재명에게 배신 안 합니다. 정진상이가 법정에서도 이재명 껴안아 주자고 하는데
이걸 정지상이가 지가 묻고 이재명을 속이고 야 동규야 이건 니하고 김용희하고 내하고 나눠 먹자. 이재명이는 모른 체하고 속이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정지상이가. 그러면 이게 벌써 이재명이가 정상 물리치게도 척건이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이게 척건입니다. 척건적인 분신입니다. 분신. 그 이재명이도 이게 바보가 아닌데 대장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가지고 1조 이상 벌도록 하겠습니까? 이게 그 정지상이 그게 보고가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돼. 배달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다. 정지상이는. 그건 이재명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지상이가 권력 서열 김현지 다음에 2등 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게 김만배 돈은 택도 없다. 왜? 428억 주는 방법이 계속 나오고 계산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가져갈 택도 없 소리고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규 거다? 이것도 이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유동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모든 게 성남시 2층에서 결정하는데 유동규가 이게 몰래 나무개 조금만 더 하달라 할 정도면 이게 자기 돈이면 그래 하겠느냐고요. 유동규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지상이까지 기소가 된 이까지는 팩트란 말이야. 보고된 게 정지상이까지는. 그러면 이게 결국 정지상이가 배달 세고 내고 자기가 다 묻느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한테 보고했느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고 지금도 정지상이가 공천이나 뭐든지 실세로 관여하고 있다는 말은 만약에 이재명 입장에서 정지상이 이놈이 428억을 이놈이 받아먹어서 그러면 이게 척건으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껴안아 보겠습니까? 껴안을 한 판사님 껴안아 달라고 하겠습니까? 정지상이가 이게 그 자기 이재명이 돈 관리하면서 이게 자기를 위해 의리를 지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이 모든 행태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돈은 이재명이 그 대선 자금을 위해서 김만배 씨가 대가로 맡겨놓은 돈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428억 정지하까지 갔으니까 그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